자, 안녕하세요, 장병 여러분. 드디어 6번째 병영 독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5권의 책을 봤었죠. 예, 처음에 소설, 예, 그다음에 역사, 시, 그다음에 교양, 예술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봤고, 오늘은 마지막 6번째 시간, 예, 자신감을 주제로 한 자기계발서입니다. 자기계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걸 통해서 자신감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지, 자신감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화면 공유를 할게요. 예. 자신감. 예. 이 책의 부제는 단 한 걸음의 차이죠. 예. 한 걸음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이 책 보시면 뭐 자신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설명하는 문장 이거죠. 다이빙 보드에서 물속으로 점프하기까지의 단 한 걸음. 그다음에 번지 점프대에서 뛰어내는 필요한 것 오직 단 한 걸음. 그리고 새가 날아오르기 위한 단 한 번의 발돋움. 예. 그래서 자신감이라는 건 이 단 한 걸음의 차이일 뿐 한 발을 내딛느냐 못 내딛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자신감 수업. 그 안에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목차를 보기 전에 이 책을 저는 다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일반 작가가 아니죠. 예, 작가긴 한데 철학자입니다. 철학자. 예.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실제 교사지만 철학자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본인의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계발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썼는데요. 이 책은 좀 특이하게 철학자가 쓴 자기계발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이 책은, 일반 자기계발서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심리라든가, 그 다음에 안에 나오는 내용들도 철학자들의 말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겉보기에 그런 내용들보다는 조금 더 심오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신감이라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용기를 내서 도전해봐라. 뭐,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다. 뭐, 이런 얘기도 없진 않아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면을 좀 돌아봐야 된다. 과거를 좀 돌아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만 자신감은 생길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자신감을 얻는 방법, 그다음에 자신감에 대해서 아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얻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뒤에 가보면 결국은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가느냐에 대한 인생 수업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기존의 자기계발서 책을 봤던 분들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결이 좀 다르다. 예. 그런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책을 읽고서 보다 많이 배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좀 내공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픈마인드로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자기계발서나 이런 책을 읽지 못한 사람이 이 책을 만약에 읽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떤 말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네 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심화 과정, 심화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보면 나름대로의 어떤 또 도움이라든가 해법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자신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신감이란 웹스터 사전에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거나
의지할 곳이 있다는 믿음, 예. 또는 자신이 바르고 적절하게 혹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믿음. 뭐 결국은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 이게 바로 자신감이죠. 예. 나를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면 사실 누구를 믿을까요? 예. 그렇죠?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책의 목차를 보면 9가지 법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1법칙은 자신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요. 실력이 곧 자신감이다. 그 다음에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 다음에 자신감은 결단력에서 시작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성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본보기, 멘토라든가 스승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또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제8법칙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하죠. 남과 비교하지 마라. 그냥 나는 나일 뿐 다른 사람하고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9법칙에서는 그 얘기하죠. 나의 가능성을 믿어라. 예. 나를 못 믿고 누구를 믿겠느냐. 예. 그런 얘기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9가지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예. 중간중간 제가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책에 예시들이 좀 나옵니다. 인물에 대한 예시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서 이야기를 좀 꾸며봤습니다. 예. 같이 영상을 보면서 교환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법칙은 자신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신감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예. 저자는 자신감에 대한 제1법칙에 대해서 마돈나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 마돈나. 마돈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조금 모를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예, 아마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마돈나란 가수. 예, 마돈나는 미국의 가수예요. 예, 그 다음에 대중음악 역사상 가장 성공한 여성 아티스트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여기 아티스트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냥 가수라고 표현 안 하고 아티스트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단지 노래만 불렀던 가수가 아니란 얘기죠. 예. 그리고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대중음악을 지배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음반 같은 경우는 1980년대, 2000년대니까 그때는 MP3라든가 이런 게 안 나왔을 때겠죠. 예, 그래서 무려 3억 장 이상의 음반 판매를 거둬서 기네스북에 여성 아티로서 등재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예, 어마어마하게 이제 음반 판매고를 올린 그런 가수이자 아티스트고요. 그 다음에 이 마돈나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는 뭐냐면 1980년대라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무려 40년 전입니다. 예. 그러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다라고 얘기해도 크게는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마돈나가 나와가지고 진취적인 여성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패션조차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여성들을 대변한 진취적인 여성상의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모습을 마돈나가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여성 팬들이 열광했겠죠. 예. 남자들 또한 새로운 여성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제 굉장히 열광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마돈나가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성이라든가 종교라든가 정치라든가 사실 이런 게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금기시되거든요. 말하기 상당히 좀 어렵죠. 예.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서 가수 인생이라든가 이런 방송 인생 자체가 끊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마돈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조심하고 피해가고 감추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지금은 환갑이 넘었고요. 마돈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도 퀸 오브 팝이라는 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레전드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예. 그 마돈나가 한창 시절에 기자 한 명이 마돈나에게 물었대요. 예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트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래서 마돈나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랍니다. 내 자체가 실험체고 그 다음에 내 스스로가 아트다. 예. 그리고 나는 아트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가 하나의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예. 예술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곧 예술이고 예술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니 그 자신감은 정말 하늘을 찌를 듯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자, 마돈나를 굉장히 유명하게 만들어 놓은 곡을 한번 들어보고 뮤직비디오인데요. 라이커 버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도발적인 가사에 그 다음에 이제 뮤직비디오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40년 전이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파격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옛날에 보수적인 시대 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커 버진이라는 제목이나 그 생각을 해보면 마돈나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라이커 버진의 뮤직비디오를 한 편 보고서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마돈나의 뮤직비디오 라이커 버진이었죠. 여기 보시면 뒷배경은 이탈리아 베니스죠, 베니스. 예, 베니스를 배경으로 한 그리고 40년 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리게 나오죠. 그렇죠? 아마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였을 겁니다. 마돈나 같은 경우가. 자, 이렇게 대단한 마돈나가 과연 그다음에 내가 예술 그 자체다, 예술 작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돈나가 과연 처음서부터 이렇게 자신감이 대단히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마돈나는 어렸을 때 굉장히 좀 소심하고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나 이런 거를 펼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뭐 무대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 좀 나가는 것도 좀 꺼려하고 그랬는데 마돈나의 어린 시절에 그 무용 교사 한 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무용 교사가 마돈나를 딱 보고서 마돈나의 그 잠재력을 본 겁니다. 그 끼를 본 거죠. 끼를 보고서 그 크리스토퍼 플린이라는 그 무용 교사였는데요. 마돈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아름답고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며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어. 라고 마돈나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예. 마돈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처음에 의심을 했겠죠. 하지만 교사가 그런 얘기를 자기한테 해주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어떤 무대가 마련이 됐는데요. 거기서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완전히 뭐 관중들을 다 사로잡았다라고 합니다. 그때서부터 마돈나의 본격적인 그런 그 다음에 재능, 이런 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연예계로 나오고 노래를 하고 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 레전드, 퀸 오브 팝, 팝의 여왕으로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볼 때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마돈나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물론 그 안에 끼나 잠재력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마돈나가 만약에 이 무용교사를 만나지 못했다면 글쎄요,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뭐라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자, 그래서 자신감은 뭐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타인의 신뢰에 의해서 특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라든가
이런 자기의 재능이라든가 그런 잠재력을 알아보는 친구들이 넌 대단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넌 훌륭한 사람으로 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신뢰를 듬뿍 줬을 때 그걸 받아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신뢰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나올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타인 신뢰가 있을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나오죠? 예. 타인 신뢰가 자기 신뢰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맨날 싸우고 뭐 하면서 나를 신뢰해 주지 않아요. 예. 그러면 내 스스로가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도 내 능력이나 잠재력을 알아봐 주지 못해요. 친구들도 그렇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데요. 스스로 나의 잠재력을 알아봐주고 나를 믿어줄 그런 스승이나 멘토나 그런 상대를 좀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 대한 자신감을 신뢰를 받고 그걸 통해서 자신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예. 자, 이 법칙은, 제2 법칙은 실력이 자신감을 만든다예요. 예. 실력이 없으면, 이 말은 실력이 없으면 자신감도 생기지 않는다. 예. 그래서 자신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2 법칙에 대해서는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도 이제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 활동했던 테니스 선수들이죠. 테니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흑인 자매, 자매입니다. 자매. 그래서 세레나 윌리엄스가 동생이고요. 예, 비너스 윌리엄스가 언니입니다. 예, 언니고. 예. 그래서 이 두 자매, 흑인 자매는 테니스계에 엄청난 바람을 몰고 왔습니다. 예, 몰고 왔는데 왜 몰고 왔겠어요?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었죠. 예. 어느 정도의 실력이었냐면요. 예. 당시에는 남자 테니스가 있고 여자 테니스가 있는데 남자 테니스는 서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파워 있는 공격을 하니까 뭐 서브도 거의 로켓 서브죠. 예, 어마어마한 속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랠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하다가 아니면 2, 3회 내에 그 저기 경기가 끝나버리는 예, 한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여자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워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다 보니까 랠리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었고 랠리가 지속이 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하게 되면 이제 지는 그런 경기가 많았는데요. 세레나하고 비너스 윌리엄스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이 둘은 엄청난 체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요. 서브의 속도를 올렸고 그 다음에 굉장히 파워 있는 스트로크를 구사를 했는데 이 스트로크가 거의 선 끝에 가서 그라운드 끝에 가서 거기에 이제 떨어지도록 그런 이제 샷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여자 테니스 선수들이 그 공을 받지 못해서 오래 랠리를 하는 게 아니라 뭐 2, 3구, 4, 5구 안에 거의 게임이 끝나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경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새로운 스타일의 경기를 보여줬던 그런 이제 테니스 선수들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이 둘이 특히 이제 세레나 윌리엄스는 더 대단했는데요. 세레나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테니스계에서 4명밖에 없는 커리어 골든 슬래머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남녀 통틀어서 이 커리어 골든 슬래머가 뭐냐면은 일단 커리어 슬래머라는 게 있는데요. 그 슬래머라는 게 그 테니스 경기를 보게 되면 메이저 경기가 총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US 오픈, 그다음에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그다음에 영국의 윈블던, 윈블던까지 총 메이저 대회가 4개 있는데요. 이 4개의 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고 우승을 하는 게 이제 커리어 슬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리어 슬램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단식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을 하면 커리어 골든 슬래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커리어 슬래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커리어 슬래머라고 얘기를 하고, 이 골드는 뭐냐면 그거를 총 5개 경기죠. 예, 5개 경기를 1년 동안에 다 이루는 경우가 커리어 골든 슬래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메이저 대회에 이어서 올림픽 단식까지 그걸 1년 안에 다 이룬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선수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테니스 선수 중에 4명밖에 없다 그랬는데 세레나 윌리엄스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어느 정도 잘했는지 뭐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이런 테니스 대회, 예, 세계 대회급 테니스 대회 단식 우승만 이 두 자매가 통틀어서 111회를 했고요. 통산 상금으로만 무려 1,200억을 넘게 거뒀다라고 합니다.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뭐 말할 자체가 없죠. 예. 근데 이 둘은 처음부터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었고요. 예. 빈민족 출신입니다. 빈민층 출신이라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이 자매의 아버지가 돈을 벌기 위해서 테니스 시합을 구경을 갔다가 거기서 우승 상금을 받는 걸 보고 우리 딸들도 테니스를 시켜서 돈을 벌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그 딸들을 데리고서 강제로 테니스를 시키게 됩니다. 이 딸들은 아빠의 이제 얘기를 따르게 된 거죠. 근데 체력 훈련이나 이런 스트로크나 서브 훈련이나 굉장히 그 힘들게 훈련을 시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체력도 있었겠죠. 하지만 거기에 어마어마한 훈련까지, 스파르타 훈련까지 겹치게 되면서 이들의 실력은 일취월장해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얼마나 훈련을 많이 시켰는지, 그리고 이 자매가 테니스적으로 해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이다 보니까 이런 슬램가 쪽에 있는 깽단들조차도 이 자매가 훈련을 하고 있으면 사고를 안 치고요. 오히려 응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들의 경기를 보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경기를 TV로 중계해 주는 걸 봤는데 남자하고 여자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여자들이 이런 세레나 비너스 윌리엄스 자매한테 힘으로 밀려버리니까 예. 뭐 경기 이기기가 쉽지 않았겠죠. 자, 이런 우승. 그리고 단식뿐만 아니라 이들은 복식으로 많이 출전을 했고요. 예, 그래 복식으로 해서 또 굉장히 많은 우승을 거뒀습니다. 예. 두 자매의 그 웃음 자체가 미소 자체가 굉장히 이쁘죠. 자, 제4 법칙은 자신감은 결단력에서 비롯된다. 예. 자신감이라는 건 결국 실행력입니다. 예. 실행하지 않고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면 자신감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제4법칙에서는 아멜리아 에어하트라는 이제 그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미국의 비행사입니다. 예, 비행사고요. 1897년부터 1937년까지 나이상으로 봐서는 비록 뭐 한 40 정도밖에 살지는 못했는데요. 예. 그리고 이 그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자 비행사가 굉장히 드물었겠죠. 예. 그리고 원래는 의학도였다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미국 공군의 이제 고개 비행단, 그 고개 비행하는 것을 보고서 너무 멋있던 거예요. 예, 고개 비행 멋있죠? 예. 그거를 보고서, 나도 비행사가 돼야 되겠다. 파일럿이 되고 싶다. 라고 얘기해서, 의학 공부하던 거를 접고 비행사로 전향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의학도가 됐으면, 그래서 그 의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아멜리아 같은 경우는 빨리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컸을 겁니다. 안전하니까요. 예. 하지만 의사 활동을 하면서 글쎄요, 만족도는 모르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안정적인 의사 생활을 포기하고 비행사가 이제 된 거죠. 예. 그리고 그때서부터 비행 훈련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2년 정도 한 다음에는 전 세계적으로 16번째로 여성 파일럿으로 정식 등록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비행에 나섰는데요. 1928년 4월 여성 최초로 대서양 단독 횡단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요. 혼자 이제 한 게 아니라 옆에 남자 파일럿이 하나 보조석에 같이 타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도와준 거죠. 한마디로. 예, 그러다 보니까 최초로 예, 성공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뭐 뉴스나 이런 언론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거를 이제 축히는 게 아니라 약간 조금 내려보는 예,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예, 아멜리아는 다시 8월에는 여성 최초로 북아메리카 단독 횡단 비행이 이제 성공을 하고요. 그리고서 대서양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혼자서 그다음에 이제 계기판을 그전에는 보고 했는데 계기판이 아니라 실제 앞을 보고서 제대로 이제 보면서 비행기를 운전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행을 했고요. 그래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대서양 횡단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멈추거나 내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무착륙 비행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행을 한 그래서 언론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훈장도 받고 굉장히 많은 표창을 받았던 그런 비행이 대서양 횡단 비행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비행사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하잖아요.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비행기가 뭐가 잘못돼서 착륙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뭐 쉽게 사망할 가능성이 크죠. 이후에 이제 아멜리아 같은 경우는 세계 일주 비행을 꿈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적도를 따라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런 이제 비행을 계획을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세계 일주 비행을 하다가 실종이 되면서 결국은 더 이상 아멜리아를 찾지 못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여자 비행사지만 대단한 이제 실행력을 보여줬고 결단력을 가지고서 이런 비행을 끊임없이 도전했던 그런 여전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경비행기죠. 프로펠러가 달린 경비행기를 타고서 굉장히 위험한 비행기입니다. 사실 요즘 보게 되면 뭐 폭풍이나 큰 바람이나 태풍을 만나게 되면 당장이라도 이제 떨어질 가능성, 추락할 가능성이 많은 비행기였죠. 요거는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고 나서 인파들이 와서 축하해주는 그런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도 찍고 죽음이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한데요. 안타깝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여성 파일럿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여성 파일럿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궁한 그런 창공을 날아다니는 그런 비행사의 꿈을 꿨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5법칙입니다. 5법칙은 작은 성공이 자신감을 키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작은 성공. 샤를 드골이란 이제 프랑스 대통령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고 할 수 없다고 믿어도 그렇게 된다.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으면 그렇게 되고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허황된 생각을 해서 그걸 믿는다고 그렇게 되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는 훈련과
도전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렇게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예. 자, 가능성을 본다라면 어쨌든 간에 시도를 해야만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가능성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는 거지만, 할 수 없다고 믿으면 그걸로 그냥 100% 실패인 거죠.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작은 성공. 성공을 해본 사람하고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의 그 간극은, 갭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굉장히 큰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성공이라도 성공을 하는 것은 큰 성공을 하는 것과 진배가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서는 성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성공한 거예요. 크고 작음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을 많이 한 사람은 큰 성공을 할 수 있지만, 큰 성공만 가다가 계속해서 실패한 사람은 큰 성공을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큰 목표를 세워놨으면 그 큰 목표를 잘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잘게 쪼개면서 그 목표를 하나씩 도달해서 가다 보면 나중에 큰 성공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넓은 그 시냇물을 건너는데, 여기 이제 징검다리들이 있잖아요. 징검다리들을 밟으면서 건너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시냇물을 건널 수 있게 되는데, 이 징검다리 없이 이거를 한 번에 점프를 해서 뛰려고 하면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훈련을 통해서 이 점프력을 키우고 더 멀리 이제 갈 수 있다라면 시냇물을 언젠가는 한 번에 건널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해서 건널 수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성공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징검다리가 필요하고, 징검다리와 같은 작은 성공들이 쌓일 때 큰 성공들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습관의 완성이란 책인데요. 완성이란 책인데, 이범용이란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습관 홈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습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습관이 중요한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범용 작가가 습관에 대해서 더 이렇게 집중하는 건 뭐냐면 작은 성공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들을 가지고서 하다 보면 큰 것 또한 이루어진다는 게 습관의 완성이라는 이제 책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0명이 직접 해본 작은 습관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이 안에 목차를 한번 볼게요. 이 안에 보면 실제적인 사람들의 예시들이 나옵니다. 하루 10분입니다. 얘기를 하는 게 하루 10분 아주 작은 루틴의 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매일 하는데 하루 10분만 해라 이 얘기죠. 10분만 꾸준하게 하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금연, 그 다음에 10kg 감량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남자분인데 그가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 하루 팔굽혀펴기 5회입니다. 이것만 꾸준하게 한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결국은 금연이라든가 10kg 감량에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범용 작가 실제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책 한 권 안 읽던 사람이 저자가 되라. 이범용 작가도 하루 글쓰기 2줄, 그 다음에 책 2쪽 읽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 전에 책을 작가가 된다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실천하면서부터 연습이 되고, 요게 이제 계속 꾸준하게 연습이 되면서 트레이닝이 되면서 결국은 그걸 모아서 글을 모아서 책을 내고 작가가 된 거죠. 40대 여자가 16kg 감량에 성공했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오늘 먹은 음식 2줄 쓰기를 했습니다. 오늘 먹은 거, 뭘 먹었는지 쓴 거죠. 수동적 삶을 바꾼 초등학교 선생님은 하루 책 읽기 2장에 스쿼트 10회만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시작을 했다는 얘기. 이것만 해가지고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라 이걸로 시작을 해서 여기다가 조금씩 부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성공을 했다는 얘기죠. 예. 경력 단절 주부가 다시 꿈을 찾는데요. 예, 영화 한 문단 읽고 쓰기를 했다는 거죠. 하루 10분 안쪽으로. 그 다음에 저질 체력인 사람이 20km 마라톤에 성공했는데 요건 플래너 한 줄 업데이트 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드로잉 한 장 그리기를 하면서 꿈을 그린 대학생도 있었고, 예. 아이들이 아침에 안 일어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불 정리를 같이 하면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습관의 완성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는데, 이때 이범용 작가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습관 방정식. 예. 습관 방정식. 이게 뭘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범용 작가가 습관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습관의 완성 저자 이범용입니다. 네, 저는 주변의 지인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데요. 아니, 어떻게 습관의 성공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소개하는 습관 성공 방정식이 있는데요. 네, 습관 성공 방정식이란 바로 시작하면 50% 성공이고 포기하지 않으면 100% 성공한다입니다. 네, 딱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네, 시작이 반이다란 말이 있듯이 시작을 하면 50% 성공을 한 것이고, 이 시작한 후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90일 동안 계속 습관을 매일 실천하면 성공하면 습관에 성공한다는 방정식, 아주 간단한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니, 나는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시작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어요? 라고 이렇게 또 질문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활성화 에너지라는 법칙 때문에 그런데요. 초기 활성화 에너지란 뭐냐면 초기에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 있는데, 이 양이 그 이후에 화학 반응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평균 에너지 양보다 초기 에너지 양이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짐을 가득 실은 수레에 첫 바퀴를 뒤에서 끙끙대며 밀을 때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초기의 에너지를 많이 써서 한 바퀴만 돌리고 나면 두 번째 바퀴, 세 번째 바퀴는 첫 번째 바퀴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앞으로 쭉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활성화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실제 생활에서의 사례인데요. 이처럼 초기 활성화 에너지는 엄청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기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하느냐가 습관 성공 방정식의 첫 번째인 시작이 반이다의 50%의 핵심입니다. 즉, 습관 목록을 남들이 세운 영어책 하루에 50페이지 읽기, 1년에 연봉 1억 올리기, 책 한 권 쓰기, 이렇게 거창하게 세워놓은 목표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작고 사소하지만 하루 10분 안에 습관 3개를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작고 사소하게 만들어야 초기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들어서 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면 100% 성공한다입니다. 시작을 잘 했다 해도 마무리를 짓지 못하면 습관에 실패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보통 사람들인 주부, 학생, 선생님, 직장인들 약 500명과 함께 습관 코칭을 해줬는데, 그들이 습관을 시작하고 나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존재하는 죽음의 계곡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서 습관을 중도에 포기하는 광경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왜 60일에서 90일 사이에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할까? 그 이유는 우리 뇌가 던지는 원초적인 질문인, 아니, 뭔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힘든 습관을 실천을 하니? 라고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습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만약에 그 원초적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또는 뭐지? 머뭇거린다면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습관을 지속할 힘을 잃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도 3년 10개월 동안 습관을 실천하고 있지만, 종종 피곤하고 힘든 날에는 나의 뇌가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범용아, 너 왜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렇게 힘든 습관을 실천하고 있니? 뇌가 저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럴 때 저는 답이 있기 때문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습관을 지속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저는 좋은 습관은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용기의 글을 쓰는 작가가 되는 것이 미래의 목표입니다. 이 확실한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기 때문에 나의 내가 던지는 이 원초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유혹을 뿌리치고 습관을 계속 지속할 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작이 어려운 분들은 초기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습관 목록을 하루 10분 습관 3개를 실천할 만큼 자꾸 사소하게 잡아야 된다. 그리고 꾸준히 시작을 했으면 90일 동안 멈추지 않고 계속 매일 습관에 성공하려면 60일에서 90일 사이에 뇌가 던지는 원초적 질문인 왜 이 힘든 습관을 실천하고 있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좀 하셔야 하는데,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에 대한 나의 정체성, 나를 좀 더 많이 안 다음에 이 목표를 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습관 목록을 정해야만 내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울 수 있는지, 이 연결고리가 튼튼할수록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래야만 습관 성공 방정식이 완성이 됩니다. 예, 하루 10분에 대한 이런 루틴의 힘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시작이 반 50%고, 그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게 되면 100% 성공할 수 있다. 일단 뭐 성공 자체를 굉장히 작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그래서 초기 활성 에너지를 굉장히 낮춰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계속해서 쭉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90일 이후에는 무언가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게 바로 습관의 완성, 이범용 작가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SBS에서 같이 제작을 했었고요. 스페셜로 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500명의 사람들이 실제 효과를 본 내용이기 때문에 장병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에 대해서 작은 습관을 생각을 하시고서 그거를 꾸준하게 해가지고서 무언가를 이루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습관에 대한 책을 한 권 냈는데요.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 작년 10월에 났는데,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경제 공부를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요즘에 뭐 주식시장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공부, 투자 뭐 이런 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실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내고 나서 돈의 흐름을 읽는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돈 습관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약간 지금 한 26명 정도가 1월부터 같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하루에 뭘 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경제 공부를 하는데요. 그 경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경제 일기를 씁니다. 경제 일기. 그래서 경제 일기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지표들을 그냥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가, 한국 주가, 미국 주가, 그다음에 금 가격, 석유 가격, 그다음에 금리, 기준금리, 한국의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이런 이제 지표들을 정리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뉴욕 마감 기사가 이제 매일 나옵니다. 뉴욕 마감이 된 기사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보고 인증하기. 세 번째는 경제책을 읽습니다. 그래서 경제책을 제가 이제 그 예시를 해놨는데요. 그거를 읽는데 매일 읽습니다. 근데 얼마를 읽느냐? 하루 2페이지, 2페이지 이상.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는데 제가 잡은 시간은 하루 30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30분도 안 걸려요.
지표 쓰는데 5분. 그 다음에 유형 마감 기사 읽는데 5분. 그 다음에 책 2페이지 읽는데 10분. 그래서 요거 다 해봤자 최대 20분 안쪽으로 이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언제 동안 하느냐? 100일 동안 합니다. 100일 동안 하면 이런 돈의 흐름을 읽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온라인으로 돈의 흐름을 읽기 위한 경제지표 읽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테크 투자 상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투자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주는 식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일 동안 이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게 되면 어느 정도 큰 경제의 흐름을 읽는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제 공부에 관심이 있다 하면 이 책을 보시고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 홍보 좀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7법칙이 마지막인데요. 네, 여기에는 본보기의 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본보기의 힘. 음. 구본영 선생님이란 분이 계세요. 안타깝게도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은 변화경영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변화경영 사상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변화경영이란 키워드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책도 내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자기 개발의 이제 대가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들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뭐였냐면은 어떤 뭐 작가나 이런 걸로 출발을 하신 게 아니라 IBM이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IBM이라는 회사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예, 거기에 이제 근무를 하셨고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46살에 IBM을 나와서 이제 홀로서기를 하셨어요. 1인 기업가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강의라든가 강연, 그다음에 책쓰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본인만의 이제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예, 대단하죠? 예. 익숙한 것과의 결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예, 대단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예, 대단하죠? 이 책은 구본영 내 삶의 터닝 포인트는 구본영 선생님이 쓰신 책은 아니고요. 이거는 구본영 선생님 사후에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구본영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본영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고요. 저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3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저도 들어가 있습니다. 구분호 선생님은 이런 책도 쓰고 본인의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개인 대학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구원 제도를 만들었는데, 1년에 한 10명 정도를 이제 선발을 해가지고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굉장히 어려운 책을, 뭐, 인문, 사회, 역사, 철학, 뭐, 이런 관련된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고, 북미주를 쓰게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글을 쓰게 합니다. 칼럼을 쓰는데 그걸 1년 동안 해요. 1년 동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매주마다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어, 그거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2년째에는 자기만의 콘텐츠를 찾아가지고서 책을 쓰게 합니다. 본인 이름으로 된 책을. 예. 그게 이제 그거 책을 쓰게 되면 이 과정을 이제 졸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책 쓰기까지 쉽지가 않죠. 저도 이 연구원 제도에 들어갔고요. 예. 4네 번째인데 4기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했고 어, 20년째 되는 해에 책을 내지 못했고요.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첫 책이 나오는데, 한 4년 정도 걸렸고요. 예, 그 다음서부터 이제 책들을 쭉 내기 시작해서, 현재는 5권의 이제 책을 냈죠. 구본 선생님을 만나서 제 삶이 좀 변화가 된 케이스다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연구원 제도라는 게 이제 같이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 여름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 한 열흘 정도네요. 열흘 정도 그 연구원들이 모여서 여행을 갑니다. 뭐, 주로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갔는데요. 해외여행 갔는데, 제가 했을 때는 그때가 2008년 8월이었는데, 그때 뉴질랜드를 갔어요. 뉴질랜드를 가가지고서, 했는데, 우리나라가 8월이면 호주나 뉴질랜드는 계절이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당시는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그때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이동하는 게 이제 마땅치 않고, 총 24명 정도가 이제 갔는데요. 어, 6대의 그 캠퍼밴, 캠핑카를 빌려가지고서 4명씩 이제 조를 짜가지고서 움직여서 따로 숙소를 안 잡고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어, 해먹기도 하고 어디 가서 같이 얘기도 하고 여행도 하고 굉장히 흥겨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거의 마지막 날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가까웠는데 호수 쪽에 그 호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데카포 호수인지 그인데 굉장히 아름다운 호수. 거의 뭐 보면 호수가 얼마나 넓은지 한 면만 보게 되면 거의 바다 같은 호수예요. 파도도 칩니다. 심지어 물론 파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저녁에 먹고, 어, 이제 사람들이 자러 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저녁 먹고, 뭐 소감을 발표하고 이랬던 게 한 10시, 11시 정도에 끝냈던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어, 그냥 잠들기가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하고 몇 분 정도가 이제 바닷가 가서 좀 더 별도 보고 이야기를 더 하자. 바닷가 호수죠, 호수. 네. 근데 이제 저도 따라갔습니다. 따라가가지고서. 근데,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뉴질랜드 이제 너무 공기 깨끗하잖아요. 하늘의 별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얘기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물장구도 치고, 준비해간 와인도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구봉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별들을 보시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제 닉네임이 착한 양이라는 닉네임이 있는데요. 착한 양아,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 수많은 별들 중에 너희들은 어디에 있니? 그때 제가 답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우물쭈물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그때의 광경이라든가 그때의 선생님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제가 회사를 나와서 지금과 같은 강사 일을 하고 그다음에 작가로서 글도 쓰고 하면서 이제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선생님, 제 별은 저기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이 제 별입니다. 예. 물론 지금 그 별의 빛은 다른 별만큼 크지는 않지만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얼마나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서 더 환하게 비출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지금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당신은 아직까지 자신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대해서 좀 충만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2013년에 돌아가셔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제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별이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의 빛을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등대가 졌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선생님의 빛은 더 이상 없어졌지만 제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빛을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만큼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버금하는 그런 빛을 내가지고서 다시 또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아직은 미약하긴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 나름의 제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빛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를 페팽은 이 책, 자신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존경은 자신의 별을 찾아 담담하게 나아갔던 사람들을 따라 나 또한 나의 별을 찾아가는 것이다. 네. 이 문구를 보고서 좀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착하냐, 너의 별은 어디 있느냐. 네.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구반 선생님이 어떤 본인의 별을 찾아서 별이 되어가지고서 그 빛을 발, 발했다라고 한다면 저 또한 제자들 또한 자신의 별을 찾아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되겠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방황하지 않고 더 좋은 자신의 인생을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고은 선생님은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계를 넘지 않으면 모험은 시작되지 않는다. 예, 맞아요. 예. 경계를 넘지 않으면, 시작이 안 되면 결국 모험은 할 수가 없는 거죠. 모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을 떼어서 경계를 넘어야 비로소 인생에서의 모험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자신감이라는 이 한 발자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샤를 페팽이 이 책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단 한 걸음의 차이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것으로 6번의 병영, 독서, 여행이 이제 끝났는데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은 책도 있었고, 조금은 좀 아쉬운 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책들이 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장경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군대에서 계속 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사회로 나와서 어떤 사회인으로서의 이제 생활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생활을 잘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독서는 어떤 책을 읽느냐? 좋은 책을 읽어야 돼요.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운영하는 에코독서방이 그 리스트를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읽고 싶은데 좋은 책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보시고서 거기에 있는 책을 읽으시면 나름대로 좋은 책을 접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생각, 그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잠재력이라든가, 그런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끄집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독서를 꾸준하게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본인의 인생, 갈 길,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동영상으로는 만나지만 한 번도 실제 대면에서 못 만나본 건 굉장히 좀 아쉬움이긴 하지만 인연이 닿는다면 저희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때 만나뵙길 기원하고요. 예. 6번의 독서여행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 인연이 닿으면 꼭 한번 만나보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